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다가오고 있죠. 아이와 함께 공부 계획 세우셔야죠. 그래서 오늘 공부 계획 관련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어떤 식으로 세워 나가고 계신가요? 아이와 함께 장기 계획 그리고 단기 계획으로 나눠서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이제 장기 계획하면은 저희는 이제 1년 계획을 우선 아이와 함께 세워 나갈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을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4학년인데 이제 예비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학년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서 이제 6학년에는 이런 6학년 멋진 학생이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편지 쓰기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라는 거예요. 예, 공부 계획으로서의 어떤 편지 쓰기를 이렇게 한번 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럼 장기 계획 목표는 어떻게 잡느냐 해서 6학년이 됐을 때 이것을 이제 달성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아. 예,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천천히 준비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1년 1년 마무리 지었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써나갔던 예전 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래의 지상, 난 과거의 지상이야. 오늘도 6시에 일어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지, 이젠 힘들지 않잖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잖아. 이젠 오전 6시 기상 문제없이 가뿐히 일어나잖아. 힘든 건 한순간일 뿐이야. 계속 성실히 노력하고 노력하더니 정말 김미경 강사님 말씀처럼 새벽 4시 30분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전 6시에 기적이 찾아왔네. 작심삼일로 그칠 줄 알았는데 너 정말 꾸준히 했어. 너를 칭찬해. 그동안 너는 한국사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설명해낼 수 있는 수준의 한국사 박사가 됐고 하루하루 영어 문장 외우다 보니 이제 영어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벼운 수준은 그까짓 것쯤이 되었잖아. 지난해 너의 과정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들 어때? 만족스럽니? 이제 5학년의 새 계획을 세워봐. 이제 너 차례야. 너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꿈을 이루어줘. 믿을게. 5학년의 나 화이팅!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혼자만 이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장기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마도 같이 하고 이제 아빠도 같이 하고 동생도 같이 하고 같이 해 나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우리 힘내보자 해서 더 열심히 해나가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나는 이제 영어만큼은 이 수준까지 끌어오를 거야. 한국사만큼은 이 수준까지 간다.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1년 후 나에게 편지를 써 나가는 겁니다. 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계획 이렇게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이렇게 장기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좀 힘을 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멋진 포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 나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아이 혼자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해 나가면 더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계획입니다.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예, 보통들 이제 주 단위로 많이 계획들 세우시잖아요. 아니면 하루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루 단위로도 이제 계획을 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루의 계획들 해서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오전 시간부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아침 기상해가지고 뭐 책을 읽으면서 시작한다거나 혹은 뭐 수학 문제지를 풀면서 시작한다거나 자신에게 어떤 맞는 그런 어떤 과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부터는 조금 잘하는 과목부터
시작할래? 하면 이제 잘하는 과목부터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나가도 좋고요. 아니면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부터 한번 공부를 해 나갈래? 하면은 이제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는 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와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아침 시간 뭐부터 시작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아니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영어 공부부터 시작할래? 혹은 뭐 오늘은 수학 공부부터 시작할래? 해서 예,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정해진 공부 계획들, 그것들은 이제 실천해 나가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초등시계부터 이렇게 플래너 이용해 가지고 예, 공부 계획 세워 가지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게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도 분명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주도 학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해서 방학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어찌됐건 노력을 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자존감 다이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왜 나는 안 돼? 하는 친구에게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달성할 수 있는 계획들로 쉬운 계획들, 이 정도는 무난히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오늘도 성공했네 해서 그 작은 성취의 경험을 주면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줘라. 그래서 이제 자존감 다이어리다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래너 짤 때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해서 생각한 거를 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 한번 예시를 한번 더 봤는데요. 이게 달력 있잖아요. 이제 2022년 달력이 이제 12월 해서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달력인데 이 버려지는 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플래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12월까지 있는 달력들 2022년 달력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썼으면은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접고서 이거를 잘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도 붙이고 이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뒷부분 있잖아요. 요런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 가지고 붙인 거예요.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 앞부분 요런 식으로 이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면 여기다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이에게 이제 써 나가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제 예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설명드렸죠. 그래서 왼편에는 자존감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달성하기 쉬운 것들. 그런데 이제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어,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수학, 우공비, 초등수학에서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서 아이에게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어 물어보고서 이제 적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해서 이제 책 제목 그리고 지은이 해서 어디까지 읽기 해가지고 한 권 다 읽기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어 단어 외우기 해서 이제 아이한테 몇 개 단어 외우기 해서 이제 적어 내려가게 하고요. 자존감 다이어리 이렇게 공부 계획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중간중간 이제 TV도 보고 만들기, 오락기 게임도 하도록 이렇게 아이들의 즐거움도 이제 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 다이어리를 이렇게 왼편에 이렇게 꼭 이렇게 달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래너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면에는 자존감 다이어리로 이용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이제 제가 성취감 다이어리 해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성취감 다이어리는 뭐냐 하면은 달성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도전해 나가고 싶다.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예, 끙끙대면서 풀었을 때 그 성취감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취감 다이어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성취감 다이어리에서 자존감 다이어리에서는 그래서 우공비 초등 수학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은 성취감 다이어리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수학 심화 문제, 최상위 수학에서 이렇게 풀기라든가 뭐 오답 문제 풀기, 틀렸던 문제 풀기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읽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글쓰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감 다이어리란에 이제 적어둘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빈 란에는 이제 어떤 글을 써 나갔는지 뭐 일기 쓰기도 되고 뭐 독서록 작성도 되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뭐 실패했으면 X 혹은 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단어 외우기 좀 달성하기 쉬운 것들 했다면은 이 성취감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에 만든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성취감 다이어리인 만큼 또 여기에 이제 뭐 시험 보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예, 엄마가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고서 이렇게 뭐 받아쓰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제대로 잘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잘했어요라든가 이런 피드백 정의를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용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달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예시로 해줬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꾸미기 뭐 그림도 그려놓고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갈까 막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감 다이어리, 성취감 다이어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달성하기 쉬운 것들, 그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또 힘든 것들, 달성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들 또한 이제 성취감 다이어리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방법 추천해 드리고요. 탁상 달력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이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남은 종이를 일 안에는 해가지고 종이를 붙였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시선이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문장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 하나 이렇게 적어줘도 좋습니다. I'm stay home tomorrow 해서 이제 영어 문장 하나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쓰기, 일기쓰기 해나가면서 자주 틀리는 글자들 활용한 문장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엄마가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10,000원을 1,000원 10장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뭐 어려워하는 단어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받아쓰기를 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할수록 재미있었다 해가지고 이런 문장들 자주 틀리는 어떤 맞춤법의 이렇게 단어를 활용한 문장들 자신이 써나갔던 어떤 일기의 문장들을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 공부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에 진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자로도 보여지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온갖 재료로 만든 신기한 음식을 가리켜서 이제 산의 진미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읽게 되어 있고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산의 진미 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게 정말 공부가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뭐 볼견이라는 뭐 한자 하면 이게 견이 들어간 낱말, 견본, 견문, 의견, 견해가 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제 계획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존감 다이어리, 성취감 다이어리. 그래서 이 성취감 다이어리에 이제 시험 보기가 있어요. 이거 엄마 시험 보기예요. 엄마 시험 보기 해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일기 쓰기에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주 틀리는 문장들 해서 이걸 미리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시험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두는 거죠. 자주 틀리는 맞춤법의 문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취감 다이어리에서 이제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 했다고요, 영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문장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거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자꾸 보고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한자 공부도 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잘 기억했으면 좋은 것들 혹은 자주 틀리는 것들 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혹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뭐 만들기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해가지고 자꾸 눈에 이제 띄면은 이게 저절로 이제 기억이 되고 예, 저절로 익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예,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지는 달력 이제 2023년은 맞이를 하니까 2022년 달력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플래너 만드는 거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긴 시간인 만큼 이번 시간 또 어떤 식으로 보낼지 예, 아마 계획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계획들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이용해서 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